위원장님께서 내가 더 맞췄다, 라고 주장했던 골든글러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자, 일루스 부문에는 역시 오스틴 선수가 수상을 했고요. 표차가 뭐 아니, 저는 네.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상식장 옆에 워크룸이 따로 있어요. 네. 거기에서 한 7, 80명의 기자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탄성이 나온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가장 적은 표차가 될 것이다. 저도 그쵸. 기사도 그렇게 적었고요. 홈런왕과 타점왕인데 홈런왕의 가치를 저는 좀 높게 평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투표 결과를 보면 완전 거의 더블 스코어거든요. 그렇죠. 거의 70%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사실 놀랐어요. 네. 뭐지? 웅성웅성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일루스 이 부분의 발표 결과가 가장 좀 이례적이었다. 저는 오스틴 될 줄 알았어요. 자, 근거를 내보시죠. 오스틴이 실제로 영양가 있는 성적을 많이 기록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데이비스는 홈런만 맞아. 1위고 나머지 지표를 보면 오스틴이에요. 오스틴이고 근데 저는 제가 LG였으면은 LG 홍보팀이나 LG 구단이었으면 오스틴 선수가 그러니까 골든글러브 상 수상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다는 걸 미리 알렸으면 어땠을까. 그럼 표차가 더 벌어졌을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투표하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 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 같은데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현장에서 물어봤을 때 와이프한테 허락을 맡았다 했어요. 내가 가도 될까? 물론 이제 온다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는 시즌 중에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을 때 시즌 못 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 LG에서 3월달에 따로 선수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한테 한 6월달이나 시즌 초반에 나 한국 갈 수도 있어. 한국 와서 받고 싶다는 뉘앙스를 얹으시 이제 풍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한국에 오는 게 올해 지금 겨울에 확정이 된 거는 와이프의 허락이 떨어져서 왔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LG로서는 좀 대처하기는 뭐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투표인단이 외국인 선수를 조금 이제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맞아요. 상박으로 안 오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멀리 있으니까. 그게 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상받으러 온다 그러면은 더 벌어졌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오히려 더 벌어졌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루수 부문에는 키움의 김혜성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자, 이쪽도 김선빈과의 대결이었는데. 근데 박민우하고 대결로 예상했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는 김선우가 김선빈 선수하고는 좀 붙을 것 같았어요. 근데 박민우가 너무 차이가 났어요. 근데 그렇죠. 저도 이제 박민우 선수가 너무 표가 적다. 근데 김선빈 선수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했죠. 근데 김혜성 선수가 워낙 좀 압도적이었고 또 미국 진출한다는 이런 약간 후광도 등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올해 이루수 중에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다면 저는 뭐 당연히 저도 이제 김혜성 선수를 찍었는데. 근데 뭐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이없는 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어이없는 표들이. 와,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3루수 부문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97.2%로 김도영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저는 사실 김도영 선수 정도 되면 양의지 선수가 99.4%인가가 이제 역대 최다 득표였거든요. 저는 이거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결과가 저는 좀 송성문 선수가 4표, 최정 선수가 3표 가졌는데 저는 충분히 뭐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근데 노시안 선수 한 표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 성적이면 노시안 선수도 충분히 많은 표를 받았을 텐데 올해 노시안 선수의 성적을 골든글러브 수상 후보급이다? 그러니까 수상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표를 던진 것은 누군가가 그냥 한번 좀 삐뚤어지고 싶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역지일 수도 있잖아요. 지역 언론일 수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뭐 모르는데 저번에 MVP 신인왕 투표 이게 이 투표를 너무 장난스럽게 보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꼭 장난스럽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의 소신이죠. 아까 이제 네. 소신 좋죠. 소신 좋은데 어떤 소신이냐는 거죠. 그냥 같은 이제, 지역이라서 만약에 그 소신이 소신은 아니라는 거죠. 사명감이 바탕이 네. 돼서 내가 네. 기자로서 전문가로서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 소신이 이제 나의 기호로서의 소신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네.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네. 지역에서 이분 지역 언론은 그 지역 팀만 거의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가 더 크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장난이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장난까지는 아닐 것 같다. 네. 뭐 하긴 강제할 수도 있겠. 일단 뭐 소신이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투표에서 이 투표권을 행사했을 때 누구를 찍었을 때 자기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설명을 못 한다면 그건 진짜 문제 있는 투표다. 그렇죠. 근데 이번 골든글로브 투표 보면 진짜 누가 봐도 납득 못하는 이런 투표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 유단장님 같은 분들은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네. 최채영은 설명은 안 안 돼요, 된다. 저는. 최채영은 네. 못 간다. 네. 2년 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뭐 안 된다까지 논의가 하죠. 있죠. 아니, 소신을 밝혔죠. 물론 틀렸지. 네. 하지만 다 밝히더라.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명타자 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이제 그 기록을 새로 갈아쳤습니다. 최고령 골든글러브로 최영우 선수가 지명타자 부문에서 수상을 했네요. 최영우 선수가 137표를 받았는데요. 강백호 선수도 꽤 많이 받았고요. 김재환 선수도 이렇게 받았고 팬들은 여기 지명타자 부분도 꽤 박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는 사실 최영우 선수에게 좀 더 많은 표가 떨어졌고요. 아무래도 최용우 선수가 이제 브록을 훨씬 넘긴 나이에 좋은 기량을 좀 선보였다는 점, 여러 가지 타점이나 이런 리그에서 굵직한 기록을 좀 세웠다는 점, 여기에 플러스 통합 우승에 상당히 힘을 보탰다는 점 등이 아마 투표인단에 많은 표를 잡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격수 부문에서는 박찬호 선수가 53.5% 154표를 가져갔고요. 이게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구단에서 특히 SSG 구단에서 적극적이었거든요. 모든 프런트가 골류박으로 골든글러브 유격수는 박으로 해서 그 프로필 사진을 그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밀었던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중에 하나가 국대에서 성적이 낮다. 이렇게 하면서 나름 좀 어필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사전 조사를 좀 해봤나 봐요. 그런데 사전 조사에서는 이제 SS 측이 조사했던 사전 조사에서는 박성훈 표가 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대를 내심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표차는 좀 꽤 있었어요. 저는 그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골든글러브는 좀 약간 인기가 좀 많이 구단의 인기가 좀 많이 가늠이 되는 투표라고 보고 박찬호 선수가 그래도 좀 유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저도 사실 제 주변에는 박성환 찍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박빙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표 차이가 꽤 날 거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박찬호하고 박성환은 그 비슷하지 않을 거다. 차이가 많이 나서 박찬호가 될 거다.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구단에 있을 때 홍보팀 오래 하면서 이런 골든글러브 투표나 뭐 MVP 신인상 투표 이런 거를 많이 해봤지만 이게 특히 골든글러브는 이런 그 득표 활동이 무색하거든요. 이 투표인단이 많다 보니까 한 300명 되잖아요. 이번에 298명? 288명. 288명?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MVP 신인형 투표랑 완전 또 다른. 사실 MVP 신인형 투표 같은 경우는 출구 조사가 돼요. 근데 여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문 포수 부문인데요. 포수 부문은 삼성의 강민호가 191표 가져갔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사실 박동원 선수의 좀 기대도 했던 것 같고 박동원 선수가 또 시상식에 또 참여를 했어요. 와서 이제 박동원 선수가 이제 경기 시상식 전에 취재진하고 한 2-3분 정도 얘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박동원 선수는 박수 치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는데 내심 기대는 살짝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민호 선수도 지금 적지 않은 나이에 좀 활약을 했고 삼성이 사실 하위권 후보에서 이렇게 올라간 데는 투수들을 잘 이끌고 또 공격 성적도 수치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팬들의 야구 기자들 그리고 야구 관계자들의 표가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수 부문입니다. 투수 부문에서는 NC 하트가 가져갔습니다. 같이 치열했던 거는 이제 원태인 선수 네. 그리고 내일 정도겠네요. 네. 네. 사실 이 세 명의 선수가 경합한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원태인 선수에게 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하트 선수의 뭐 기량이나 이런 거는 뭐 올해 뭐 충분히 네. 골든글로브 봤는데 뭐 이견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외야수 부문 구자욱과 레이에스 그리고 로하스 웨인 둘과 구자욱이 가져갔네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구자욱 선수는 압도적이었어요. 네. 260표를 받았고 뭐 구자욱 선수는 일단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번 시상식에도 진짜 참가자 가운데 김도영 선수와 함께 정말 옷을 쫙 빼입고 이렇게 왔었고 그리고 레이스 선수도 확정이었는데 저는 사실 에레디아 선수가 좀 받을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홍창기를 예상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좀 재미로. 네. 와, 근데 에레디아 선수랑 로하스랑 지금 6표 차예요. 6표 차. 네. 네. 그래서 저는 타격왕 타이틀이 있는 거라 네. 로하스 선수 모든 수치에서 고루 잘했거든요. 네. MVP급 성적을 네. 올린 건 맞는데 저는 이 표심이 그래도 타이틀 홀더 쪽에 좀 무게를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에레디아 선수는 6표 차로 그러게요. 아쉽게 놓쳤죠. 사실 그 6표 차이가 안 나고 그냥 바뀌었으면은 제가 다 맞추는 건데. 알겠습니다. 계속 어필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두 분께서 했던 예측들 표를 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맞췄는지 왜 이렇게 우리 류단님께서 자신만만하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빨간 거 제가 맞췄다는 거예요. 예. 빨간 거 이제 저거 정 기장님 틀렸고. 네. 아, 이 예상을 하지 말고 제가 찍은 걸로 해주세요. 아니 그냥 예상을 예. 찍은 거 말고 찍은 건 더 틀려요. 아니에요. 유격수 박찬호 틀리잖아요. 네. 더 틀리지. 예. 할 말이 없네요. 에레디아 네. 빼고는 진짜 다 맞추셨네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퍼펙트 할 뻔했는데. 여기서 가장 아쉬웠던 건 뭐예요? 여기서요? 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박성환 선수가 됐으면 했는데 사실 뭐 선수 보는 눈은 각각 다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박성환 선수가 좀 나아 보였거든요. 여러모로. 근데 대등한 것도 아니고 이런 큰 표차로 예. 차이가 나서 조금 요게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이게 그 정량적 지표도 있겠지만 네. 그 인기나 또 이제 임팩트 면이 확실히 좀 크게 작용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사실 뭐 기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직군에서 미디어 종사자들이 모두 투표하는 투표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뭐 아까 지방 뭐 그것도 얘기를 했지만 담당 구단 기자들은 또 팔이 좀 안으로 네, 살짝 네. 굽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의견을 저는 동일하거든요. 아까 단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가장 많이 봐요. 가장 많이 보는 경기고 거기에서 내가 가장 많이 본 경기에서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를 찍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거만 있으면 돼요. 네. 하지만 무지성 투표는 진짜 좀 경계를 해야 되죠. 근데 예전에는 제 기억에는 네. 이 골든글러브 투표가 5표가 한 사에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렇게 몰아주기도 했었거든요. 일진 마음이었을 아, 때였지. 그러니까 예전에. 네, 과거에는. 근데 과거에. 그건 근데 진짜 그게 좀 바뀌었죠. 완전 과거였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개별로 투표를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을걸요. 네. 그 전에는 일단 뭐 봉투도 그랬고 네. 온라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봉투에서 집계하고 막 네. 이랬던 기억이 맞는데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처음에 기자했을 때가 2007년 8년 이때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진이라고 하면 이제 제일 팀장 네. 팀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죠. 음. 근데 거기서도 이 팀장의 스타일이 좀 천차만별인데 이 후배들에게 네. 의사를 물어보는 팀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네 어떻게 생각해? 네. 라고 하면 예 선배가 알아서 하시죠. 우리 이렇게 하는 갑시다 경우가. 라는 예, 식으로 예. 이제 정해지는 거겠죠. 예. 근데 이거는 과거고요. 지금 네. 전혀 네, 아니죠. 지금은 저 개별 온라인 아이디가 투표니까. 나와요. 2016년부터 온라인으로 네, 바뀌었죠. 근데 그 거의 이제 전까지는 10년 가까이 이렇게 됐어요. 현장에서 투표를 네네네. 하는 그런 게 있어갖고 그게 가능했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든글러브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